출산율이 급락하자 그 여파가 산부인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24시간 분만실을 갖춘 두 병원 중 한 곳이 산부인과 폐과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애 낳을 곳마저 부족합니다. 기장 정관의 한 중점병원. 기장에서 24시간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 두 곳 중 한 곳입니다. 이 병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다음 달부터 문을 닫습니다. 해당 병원은 아이 낳는 산모가 줄어들다 보니 경력난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입장. 할수록 이제 힘든 거죠. 계속 폭이 커지고 산모가 줄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피해는 오롯이 환자 몫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부산의 분만 병상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 수도 부산 지역 3개 대학병원에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적다 보니 병원도 의사도 줄어들면서 인프라가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중구 등 부산 지역 4곳에는 24시간 분만실이 한 곳도 없는 등 지역 간 분만시설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만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 지금은 시작이고 이미 몇 년 전부터는 중소도시에서부터 시작됐고 지금은 이제 대도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지난해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43%를 1시간 이내 분만실이 없는 분만 취약지로 분류했습니다. 네, 부산이 제2의 도시고 그다음에 자치구, 각 구마다 자치적인 그런 행정을 하는데 어떤 구에는 지금 산부인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네, 이제 산부인과가 줄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부인과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산부인과가 산과랑 부인과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저출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부산시에 한 1만 4천여 명 정도 매년 태어나고 있는데 이제 산과를 운영할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산과를 태어나는 아이들이 작으니까 이제 병원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폐업 이유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출산 문화의 변화입니다. 이제 전통적으로는 뭐 동네에 있는 병원이나 조산원에서도 사실은 출산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출산부터서 너무 고강도의 케어를 해야 되는 이 문화가 정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보다 대형급 병원에서 출산부터 그리고 산후조리까지 원큐에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아주 큰 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본이 없는 작은 영세병원들이 거대 규모의 큰 병원들을 이겨내는 데는 무리가 있다. 부인과로만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줄폐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지금 소아과 이런 것들이 공백이 많이 생기면은 이건 전반적으로 부산의 의료 체계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병원이 생명의 존엄함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일을 하는 기관인 만큼 그에 대한 수익으로 인한 경영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출생이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산모가 줄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어린이도 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산부인과에서 산과와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부분, 어린이에 대한 진료 대상이 낮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과의 선호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더해서 지금 24시간 정도로 응급진료가 필수적인 이런 어린이에 대한 의료 체계라든지 그리고 산모에 대한 의료진 수급 자체도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료 수가가 낮았다는 부분도 있지만 민원에 조금 더 취약하다라는 부분이나 그리고 항상 응급에 대한 대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의료진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당장 청년의 인구를 늘릴 수도 없고 출산에 대한 인구나 혼인율을 당장 늘릴 수 없다면 이 의료진의 이야기를 조금 더 경청을 하면서 필수 의료에 대한 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가장 우려되는 과가 산부인과랑 소아과거든요. 그런데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시급한 조치책은 내어놓지 않았지만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계속 있지만 의료진이 없는 사태가 우려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과생들이 이제 인턴 과정을 마치고 전공의를 선택할 때 소아과로 유도하도록
우리 부산시에서는 매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의 수당 그러니까 지급. 소아과 전공의가 되면 100만 원씩 현금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실효성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했던 지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과정이 끝나고 전문의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연봉이 3억에서 4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레지던트 기간 4년 동안 100만 원씩 지원해줘도 5천만 원입니다. 이분들을 붙잡아둘 그 정도의 가치가 없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도 노력은 좋았으나 실효성은 좀 부족했던 대책이었다고 평가하는 만큼 부산시에서도 소아과나 부인과로 우리 전공의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대책을 좀 추가적으로 내어놔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부산시가 응급의료 지원단을 설치를 해서 응급의료 대응을 하겠다라고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지금 월 1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시립아동병원도 점차 건립하겠다라고는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의료 수가의 개선은 반드시 되어야는 합니다만 이 네. 100만 원이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서 좀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수가에만 또 집중을 하다 보면 병원 간의 연봉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쟁탈전이 또 벌어질 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작용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산에서 의대를 졸업을 해도 수도권에 개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감에 더해서 우리 부산에서 이 필수 의료 인력으로 성장을 했을 때 어떠한 비전이 좀 있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